안녕하세요. 축구 영타 강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축구 영타 강사 준비해 왔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엔 맨시티 편이고요. 이번에도 축구 뉴스와 함께 이어서 쭉 가보려고 합니다. 축구 뉴스를 이번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축구 영타 맨시티 편 그리고 더 브라이너의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분석 준비되셨나요? 축구 뉴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축구 영타 강사와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로 돌아가서 축구 뉴스부터 전해보자면요. 바르샤가 야말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번호 10번 그리고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야말 생일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명재 선수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왼쪽 풀백 이명재 선수가 아쉽게도 버밍엄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울산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선수는 계속해서 팀의 주축으로 남아있고요. 이명재 선수는 이미 이제 결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비 AS 로마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입중계를 했다시피 토트넘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모든 선수들 다 축하드리고 이 남은 시간을 즐기고 다음 시즌을 또 잘 준비해서 좋은 선수 영입하고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유로파 우승이 아닌 챔스 우승이나 또 리그 우승 또 컵대회 우승까지 해서 트래블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강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UEFA 슈퍼컵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대진이 어떻게 성사가 될지 궁금합니다. PSG와 인터밀란의 경기가 6월 1일 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 대 PSG 그래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두 선수 다 팀에 잔류하게 된다면 손흥민 대 이강인도 충분히 성사될 수 있는 슈퍼컵 매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토마 선수가 미넨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토와 일본 듀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만약 잔류를 하게 된다면 하늘 3 듀오를 이룰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나흐가 레버쿠젠 히어리고가 떴다고 합니다. 테나흐 감독이 맨유와의 좋지 않은 성과로 인해 결별을 했는데요. 알론소가 레알로 가게 되고 안첼로티가 브라질로 가게 되면서 테나흐가 레버쿠젠으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배가 나폴리와 3년 계약이 거의 다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로메로 선수는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주장단이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발 부상이 있었죠. 유로파 결승까지 포함해서 3경기는 물론 나오긴 했지만 그때도 발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결승전도 제외가 됐다고 하고요. 선발에서. 그래서 발 부상 관리 차원에서 이게 손흥민은 심각한 부상이 아닌 관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좋게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심각한 부상이 아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다 라고 했는데 몇 주간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두고 보겠습니다. 로메로도 발가락 통증으로 인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PL 최종전에서 두 선수 모두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우승 축하식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우승을 할 자격이 있는 팀이다. 우리는 갓 오브 더 가너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갓 오브 더 가너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미넨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나초가 이번 여름 맨유와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로는 아모림의 다음 시즌 구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 맨유는 우승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림 체제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르츠가 리버풀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요. 2333억까지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썬더랜드가 추가 시간에 극적인 역전골을 넣으면서 일부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죽어도 썬더랜드가 일부 안착을 성공했고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서 셰필드를 2대1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갈라티코 3기가 완성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 갈라티코 3기 멤버로 은바페, 벨링엄, 로드리, 아놀드 이외의 선수들이 있죠. 비르츠 합류하면 비르츠,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 있죠. 사네가 갈라타사타이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연봉 155억 원의 제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시멘이 사우디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가르나초가 레알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찌라시일 것 같다는 제 생각이고요. 가르나초가 레알을 간다. 이것은
뭐 비니시우스를 쳐내고 갈아놨죠. 이거는 완전 찌라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비가 알리 브레임썰이 돌고 있어요. 이게 아시아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7골 10도움으로 리그를 이번 시즌 마칠 것 같습니다. 쭈쭈 채널 리그 10-10 달성 시 라이브 방송 달성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도 새로운 공약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토트넘이 결국엔 우승하게 되면서 토트넘 이적 시장이 엄청날 겁니다. 토트넘에 원래 우승을 못했다면 10명 중에 3명, 2명 올 거를 10명 중에 5, 6명을 잡을 수 있는 꼴이 됐거든요. 토트넘의 이적 시장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적 시장은 또 방송을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이적 시장 쭈쭈 채널과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쭈쭈 채널과 이번 여름 이적 시장, EPL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 이적 시장, 손흥민 이적 소식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나탄 타가 미넨 히오리고가 떴다고 해요. 레인더스 맨시티 이적설이 돌고 있고 에버튼 델라 파이제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감독이 뭐 그냥 연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부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중앙 페드로 리버풀 이적설이 말씀드렸다시피 나오고 있고 부페 사우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델랍은 한 30파운드 정도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치고 토트넘이 해냈습니다. 결국엔 유로파 우승도 해냈고요. 그래서 유로파 우승이 끝나고 토트넘 이적 시장은 뭐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호드리구 아스날 이야기가 있는데 호드리구는 안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엔조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고 있고요. 맨유가 요레케스 영입을 정말 원하고 있는데 그 챔스를 탈락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니코 윌리엄스 바르셀로나 이야기 돌고 있고 에키테케 첼시 이야기 돌고 있고 그 램지 토트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회일로는 인터밀란 유벤투스 나폴리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강인 이적설은 일단 챔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아예 그거 뭐 왜냐면 따지지 말고 일단은 집중하죠. 일단은 토트넘 그 뭐야 토트넘이래. 죄송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챔스를 집중하죠. 그래서 토트넘 셰르키 선수도 아마 고민할 거예요. 챔스를 토트넘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축구 영타 강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최종 화면에 그 구독 그거랑 그 카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그 제 영상 들어가실 수 있고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썸네일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축구 뉴스 썸네일을 진짜 어렵더라고요. 만들기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축구 영상 강사랑 합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축구 뉴스 썸네일 추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 뉴스를 보고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 추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구 뉴스 썸네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영타 강사랑 같이 묶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고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축구 영타 강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해보고 싶고 축구 영타 강사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맨시티 분석입니다. 네, 뭐 맨시티가 이번 시즌 사실 우승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시즌 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캐펠 입중계한 것도 여러분 도움되라고 입중계를 한 거고요. 이 영타 강사랑 묶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입중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현대 축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온몸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팀 가치로 증명해 왔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 체제 하에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클럽은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그 결실이 어떻게 보면 드러난 시즌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아쉬웠던 시즌이고 축구가 어떻게 과학, 예술, 철학, 결합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전술적으로 또 한 번의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 그러면서 3백을 또 주로 써왔고요. 전통적인 가르디올라의 전술을 넘어 경기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유동적인 포메이션을 구성하는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433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고 3-2-4-1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백 또는 4-2-3-1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유기적인 움직임은 마치 또는 무용수를 연상시키게 했고 또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연주, 공연, 춤 이런 걸 또 어떻게 보면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전술의 중심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 케빈 데브라이너와 로드리 그리고 존 스토스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다니엘로 말씀드리자면 로드리 부상이 있어서 너무나도 아쉬웠죠. 이번 시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로드리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레알 이적설 빼고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존 스톤스는 수비수임에도 경기 흐름을 바꾸는 빌드업 능력을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선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철학은 단순 포지션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고하고 움직일 줄 아는 축구 지능을 강조하며 선수들에게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르디올라는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를 원해요. 많이 뛰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좀 천재적인 선수를 원합니다. 맨시티를 비르치가 안 오는 이유와 가르디올라 시스템에 비르치가 근데 왜 안 맞는지는 저도 정확히 그건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맞아요. 잘 조금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비르치는 다른 데를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레알을 가면 비르치의 스타일을 고집을 비르치가 계속을 해도 벨링엄이나 그 밑에 발베르데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맨시티를 오면 비르치가 그 더브라이너 대체자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천재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요. 지능 높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비르치가 뭐 지능이 낮은 거는 지능 높죠. 비르치 잘하는데 뭔가 그 더브라이너처럼 이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라서 사실 뭐 가르디올라 스타일은 안 맞을 수 있다. 뭐 셰르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자본의 힘으로 팀을 만든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습니다. 왜냐면 구단주가 만수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시즌을 통해 그들은 단지 자본력으로만은 이뤄낼 수 없는 조직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겪는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더브라이너, 로드리 마찬가지죠. 클럽 아카데미 출신 유망주들이 공백을 메우며 팀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리코 루이스라는 젊은 선수들을 새 발견했고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경기에서 모두 활약하며 맨시티의 육섭 시스템이 단지 형식적인 구조가 아니라 실제 전력 강화에 직결되고 있음을 입증했고 이 아카데미 선수들이 1군 무대에서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뭐 오라일리 마찬가지고요. 이는 장기적인 구단 운영에서 큰 의미를 갖는 요소이며 큰 의미를 갖는 이유이며 큰 의미를 갖는 힘이며 큰 의미를 갖는 능력이자 유럽 다른 명문 클럽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뭐 시사점이라는 게 이제 무슨 제가 의미로 사용을 했냐면 다른 명문 클럽에 눈독 들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네이버 사전에 나오는 시사점에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일러주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내용을 뜻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다른 팀들이 이 선수 괜찮은데 이렇게 중요한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중요한 내용을 뜻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또 내용, 중요한 팀의 운영 계획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사점이라는 말이 간단하게 여러분 실생활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쓴 이유는 조금 이제 맨시티에게 뭐 다른 팀들이 중요한 팀 구성일 때 눈독 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시사점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네.
하려고 제가 그 꼭 그런 의도가 꼭 어려운 걸 써서 전문 용어를 써서 해야 된다는 의도보다는 그냥 좀그 말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용어, 어려운 용어도 있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 보자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여전히 챔스권 성적을 유지했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약간의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으나 레알 마드리드 혹은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전통 강한들의 경기에서 전술적 제약과 체력 부담이 겹치며 탈락 고배를 마셔야 여기서는 좀 내용이 잘못됐네요. 제가 좀 전 시즌이랑 섞었네요. 죄송합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레알 마드리드 혹은 그 바이에른 뮌헨 같은 전통 강원들과의 경기에서 전술적 제약과 체력 부담이 겹쳐서라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하면서 그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그 준결승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플레이오프 그 본선 플레이오프의 그 준결승을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표현한 내용과 이게 표현 전달되는 내용에 좀 차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그 전에 있는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나는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나가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 본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라고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맨시티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전 대회를 완벽히 제패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팀이 어떤 철학과 자세로 경기에 임했는가이며 그래서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며 이 측면에서 맨시티는 유럽 무대에서도 여전히 가장 준비된 팀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긴 해요. 사실 아쉽지만 준비되어 있는 팀은 맞으니까요. 맨시티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결과에 급급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팀을 꾸리고 있으며 홀란 장기 재계약한 것도 그 의미죠. 가르디올라 감독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르디올라 다음 감독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이러한 장기 전략은 단순한 우승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며 향후 10년 동안 유럽 축구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클럽은 팬 기반을 한 아시아 중동 북미까지 확대하여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구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2024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또 한 번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적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철학에 대한 성공인 거죠. 미래의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그들은 이제 단순한 우승 후보가 아니라 축구 철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과 전문가들이 그들의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지 성적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결과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우승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챔스 결과 또 챔스 우승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축구의 미학 때문입니다. 축구의 철학 때문입니다. 축구의 지능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를 지배할 뿐 아니라 축구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선두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철학과 혁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또 펩 가르디올라가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플레이메이커라는 단어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빨라지고 포지션 경계가 흐려지며 창의성보다 체력, 전술적 응답이 우선시되는 현실에서 창조성은 종종 희생되고 맙니다. 그러나 2024-2025 시즌의 케빈 데브라이너, 그 전에 케빈 데브라이너는 이러한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정면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단지 훌륭한 미드필더가 아닙니다. 창조성의 마지막 거장으로서, 마지막 선봉장으로서 축구의 본질을 되살린 예술가였습니다. 창조성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마지막 후작으로서 축구의 본질을 살린 예술가였습니다. 제가 이거 오류난 거 있잖아요. NCT 준결승 간 거. 그거는 설명에 써놓을 테니까 진짜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이야기도 쭉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네, 일단은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케빈 데브라이너 이야기는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그 미스가 없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또 여러분이 보시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더 준비를 잘 해서 돌아오는 축구 영타 강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가요? 무슨 소식이 듣고 싶으신가요? 무슨 분석이 듣고 싶으신가요? 주주 채널 축구 영타 강사를 통해 그 분석을 들으시길 바라고 또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어떤 팀을 분석하면 좋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죄송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실수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축구 볼 게 없어지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이적 시장은 계속 달리니까 이적 시장 계속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